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계속해서 서피스 브리핑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룰드 서피스와 썸 서피스 두 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아까 만들었던 거 쓱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네, 좀 복잡했지만 네이키드에서 이렇게 4개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그냥 통째로 카피해서 가져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쓱 가져왔어요. 컨트롤 쉬프트 V 누르시면 네, 현재 위치로 딱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 어떤 놈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 떠오시려면 이렇게 화면 이렇게 밀렸네요. 네, 이놈, 그 다음에 이놈, 그 다음에 이놈, 그 다음에 이놈 이렇게 4개였습니다. 좀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룰드 서피스는 뭐냐면 지금 얘랑 얘를 가지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랑 얘 또는 이쪽에 더 보기 좋겠네요. 네, 이렇게 두 방향 보시면 얘랑 비슷하니까요. 네, 두 방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랑 얘를 연결해 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서피스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으로 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롤드 서피스가 방향이 뒤집혔죠. 네. 그래서 이런 때는 커브에는 클립이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커브 클립. 네. 어디 있었을까요? 커브 클립 없었나요? 클립 커브 어디 있었을 텐데. 안 보이네요. 여기 있었나요? 여기 있네요. 클립 컵. 네, 그래서 한쪽을 그냥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네, 룰드 서피스가 만들어졌고요. 룰드 서피스는 저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 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대충 구성해야죠, 그렇죠? 룰드 서피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네, 대나무 쪽을 연결한 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위에 커브가 있었고 밑에 커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커브와 커브를 그냥 네, 커브 파라미터에 맞춰서 그대로 그냥 쫙 직선으로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막 길기도 하고 반대쪽은 좀 짧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여기는 되게 촘촘해 보이는데 여기는 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네, 바로 커브 파라미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얘는 리빌드 한번 해서 보시면 네, 리빌드 한번 해서 보시면 재밌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한쪽은 3차지만 이쪽이 3차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3차 커브였으니까. 그런데 반대쪽은 점도 2개밖에 없고 시작점과 끝점만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차수도 1차. 그래서 3차와 1차를 동시에 적용한 그런 서피스였다. 롤드 서피스는 즉 직선 연결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프트 할 때 로프트 2개만 가지고 로프트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잖아요. 네,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룰드 서피스는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얘네의 장점은 어떻게 되겠어요? 쫙 펴지겠죠. 네, 그것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썸 서피스가 뭔가, 썸 서피스는 뭔가 봤더니 네,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이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려면 어떤 커브랑 어떤 커브를 모으면 될까요? 네, 요거 쓱 지우고요. 네, 이 커브랑 그 다음에 이 커브랑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여기다 연결하고요. B는 여기다 딱 연결했더니 이제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어 주죠. 그쵸? 근데 뭐 원래 있던 그 서피스 커브랑은 당연히 다르죠. 네, 왜냐면 이 커브에 대한 정보들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이 두 커브만 가지고 그대로 보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양쪽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주더라, 평행하게 만들어주더라. 즉 요거를 따라서 수입시켜 준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크에서 쫙 보시면 네, 굉장히 이런 우리가 네, 예상 가능한 썸 서피스에 정말 더하기만 하는 겁니다. 이 벡터랑 벡터, 이 양쪽 벡터 더해서 그냥 쭉쭉쭉쭉쭉 네, 펼쳐주는 그런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쓰실 수 있고요. 썸 서피스가 조금 재밌는 건 네, 저는 재밌는데 네, 우리가 두 번째 연결한 요 컴포넌트 있잖아요. 요 커브를 제가 한번 베이크를 해서 네, 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크 됐나요? 어디 됐나요? 네, 여기 있죠. 요 커브를 슬쩍 제가 요만큼 옮겨왔어요. 요만큼 이렇게 뭐 적당히 네, 뭐 좀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커브를 다시 옮긴 애를 참조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B 방향을 네, B 방향은 바람 부는 방향일 텐데 네, 이렇게 연결을 짠 씁니다. 그랬을 때 만들어졌나요? 네, A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커브로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로 만든 게 아니라. 네, 다시 볼까요? 지금 이 커브랑 요거 날리고 보겠습니다. 네, 딜리트 하고요. 지금 이 커브랑 두 개를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쫙 이렇게 해서 했더니 A 커브를 레일 삼아서 얘를 그냥 지가 옮겨다 놓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옮기더라도 저 모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A에다 연결한 애에 따라가는 거죠. 제가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럼 뒤집어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커브에 맞춰서 얘의 모양을 따라 움직이겠죠. 그리고 얘를 옮겨주면 당연히 이렇게 움직일 거고요. 즉 처음에 연결한 커브의 방향이 중요했다. 네. 그래서 위치가 참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했다.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룰 서피스와 그 다음에 썸 서피스, 룰드 서피스와 썸 서피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스하퍼는 사랑입니다. 네, 현실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네, 지금 서피스의 프리폼 이제 로프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로프트, 뭐 라이노 잘 쓰시는 분들 잘 아실 거고요. 많이 쓰시잖아요. 뭐 바닥에 예쁜 커브들 그려놓고 하셔도 좋고, 저는 아까 만들었던 와이어 프레임을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 베이크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커브를 이제 가져올 건데, 이렇게 가져올 건데, 우리 로프트는 한쪽 방향만 필요하니까 나머지 방향 쓱 지울게요. 그래서 얘네들 이 방향, 또 이 방향 쓱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 놓고 너무 많으니까 좀 적당히 지울게요. 뭐 한 3개도 지워보고, 2개도 지워보고, 또 더 많이 지울까요? 네, 하나씩 촘촘하게 그냥 한 이만큼 남길까요? 네, 이렇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커브 이렇게 적당히 남겨주시면, 네, 그래서 멀티플 커브 선택이 중요하죠. 선택을 순서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얘네를 여기다 딱 연결해주면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졌잖아요. 가끔 이게 뒤집히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바깥에 가셔서 커브 플립 해서 바꿔줍니다. 얘가 만약에 플립 해주시면, 네, 됐고, 어떻게 됐나요? 네, 지워졌네요. 네, 플립을 해주시면 얘 때문에 이렇게 막 꼬이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플립 해주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뭐 중간에 꼬이면 또 이상한 이런 일이 막 발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행주를 비비 꼬으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시 또 플립해서 원래대로 돌려주시면 되고, 네. 그래서 아무튼 다 잘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크를 해서 보시면, 네, 잘 보시면 지금 이제 방향이 확 뒤집어졌네요. 네, 제가 플립을 번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선들을 그대로 그 와이어 프레임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방향을 이 방향은 이제 커브들의 원래 파라미터에 맞춰서 뭐 짧은 구간도 있고 좀 긴 구간도 있고 파라미터 꼬이는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네, 이 길이 자체는, 네, 이 방향의 이 선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로프트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점 켜보시면 이쪽에 제어점들이 좀 많이 몰려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식으로 얘가 동작을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이 문제죠. 로프트의 옵션이 수많은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옵션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로프트 옵션을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일 마지막 거랑 첫 번째 걸 연결하는 그 클로즈 로프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섹션을 뭐 일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얘네가 사실 중요하죠. 노멀부터, 네, 뭐 노멀 루스타이트는 이제 노멀은 이제 일반적으로 간격이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쭉쭉 늘려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고, 루스는 저거를 그냥 그 원래 커브들을 그대로 제어점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 거고, 타이트는 그 원래 커브를 아주 많이 진하게끔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유니폼은 좀 설명 찾아보면 룩벡터를 이제 균일하게 맞춰주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은 스트레이트랑 디벨로퍼블만 완전 좀 다르죠. 스트레이트는 직선으로 그대로 연결을 하는 거고요. 디벨로퍼블은 이제 전개하는 걸로 만들어 주는데, 사실은 로프트는 자꾸 해보셔서 여러분에게 맞는, 또 상황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자꾸 확인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머리로 다 나는 그 수식 다 외우고 있어 한다고 하더라도 형상이 그대로 이제 원하는 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요거는 여러 가지 옵션을 바꿔주시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로프트로 만든 거는 다시 리빌드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로프트 옵션에서 또 이제 리빌드랑 리핏이 있는데, 리빌드랑 리핏도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리빌드 리핏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고, 쓰셔야 된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로프트 옵션을 아예 별도로 독립을 시켜놨어요. 얘만 색깔이 다르죠. 회색이에요. 네. 동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짠 연결해 주시면 뭐 별 차이 없어요. 왜냐면 같은 옵션이 들어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losed, 그 다음에 adjust, 그 다음에 rebuild, repeat 다 독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type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보시면 로프트 타입이 기본값은 노멀로 되어 있고요. 제가 이거를 스트레이트로 딱 바꿔서 보시면 스트레이트 뭐예요? 바로 직선으로 연결해 버리는 겁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딱 유일하게 다른 점이 뭐냐면, 바로 얘네들이 하나의 서피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서피스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각각은 룰드 서피스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선택하시면 폴리 서피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폴리 서피스니까 우리 과감하게 깨버리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드 해주시면 이렇게 하나씩 벗겨먹는 빙그레. 아무튼 이렇게 되는 그런 컴포넌트, 그런 서피스였다. 그리고 얘네들은 잘 보시면 리빌드에서 보시면 차수가 1차인 애들이었던 거죠. 한쪽 방에 아까 룰드 서피스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폴리 서피스 형태로 나간다. 다른 거랑 결과가 다르죠. 그쵸? 그 다음에 디벨로퍼블은 이렇게 되면 쓸만한 놈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멀로 되어 있을 때, 타이트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차이는 여러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노멀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리빌드를 한다. 여기 보면은 리빌드를 0이라고 되어 있고 리빌드 카운트 넣어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리빌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 연결하고요. 이렇게 짠 하면 리빌드가 짠 하고 된 것 같지만,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얘네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선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얘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베이크를 해서 보시면 요게 지금 이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거 0이었나요? 끈끈이 볼까요? 다시 베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베이크를 해서 보시면 요 두 개의 서피스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실까요? 요게 그냥 만든 거고, 요게 리빌드 10이라는 값 넣어서 만든 거고요. 각각을 넣어서 쫙 보시면 뭐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큰 차이 잘 모르겠죠. 동작을 안 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요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거보다 더 점 개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개로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6개, 얘네도 10개. 이게 좀 간격이 좀 벌어지긴 했네. 이 방향은 벌어진 것 같고, 이 방향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시 리빌드 해볼까요? 리빌드 해서 보시면, 리빌드해서 보시면 얘는 이 방향은 10개가 됐고요. 저쪽은 왜 7개인데 바뀌지 않았나? 로프트 하는 방향만 리빌드를 해주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점 개수는 동일한데, 그때 로프트를 할 때 그 리빌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 커브에 따라서도 조금 더 이게, 여기는 지금 보시면 촘촘하고 이게 좀 넓잖아요. 그쵸? 여기는 보시면 간격이 어느 정도 동일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격이 리빌드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리빌드는 거기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방향 리빌드가 안 되니까
여기서 해주셔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빌드, 전체 서피스가 리빌드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좀 살펴봤고요. 네, 로프트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하나 이제 좀 아셔야 되니까 직접 상황에 따라서 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서피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커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그래스하퍼는 사랑입니다. 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서피스 프리폼 보고 있고요. 이제 제가 좀 복잡한 것들을 먼저 보여드렸고 바운더리 서피스만 남겨놨는데요. 예, 그 전에 로프트랑 그 아까 네트워크 서피스 한번 설명드린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3D 형상 빼고, 네, 얘네들 쓱 지우고, 네, 지워버린 다음에 평면상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로프트 할 거니까 그릴 건데, 끝나는 건 이렇게 그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뭐 별거 아니죠. 네. 네트워크로 하셔도 되고, 네트워크로 하려면 뭐 이렇게 그 점을 꼭 지나진 않는군요. 인터폴레이터로 가야 되겠네요. 네. 점을 통과하는 커브니까, 네, 보시면 인터폴레이터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네트워크 저희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처점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 잡고요. 또 이렇게 갈 거고요. 갑자기 여기서 또 이렇게 한번 꺾어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꺾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잡고요. 네, 제가 끝판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프트를 할 건데, 로프트를 이놈 이렇게 잡았어요. 네, 그러면 로프트 서피스 평면이니까 되게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로프트 연결하면 되는데요. 연결하면 평면이니까 되게 쉽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네, 요 선은 사실 제가 이제 네트워크 하려고 한 거니까, 네, 잠시 그냥 무시하시고 보시면 또 잘 만들어졌죠. 그쵸? 잘 만들어졌는데 일단 요 간격도 안 맞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서피스 디바이스 서피스 포인트 있었잖아요. 네. 요거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서피스 그대로 연결했고요. 그냥 연결해서 딱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서피스 포인트, 디바이스 서피스 포인트 기억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피스 그냥 만들어서 오면, 네, 굉장히 잘 잘라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연결하면, 네, 아주 등간격으로 잘 잘라주죠. 네. 그런데 그거는 이 서피스가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아니라 얘로 딱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잘 보시면 얘는 사실 굉장히, 얘는 억울해요. 억울한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만 보세요. 제일 끝에 보면 되게 등간격으로 잘 잘라져 있어요. 잘 잘라져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있는 커브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커브에 여기는 T 간격이, 예, T 간격은 동일하게 자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파라미터 간격은 동일하게 자르고 있는데, 여기는 뭐 고속도로고, 직선도로고, 여기는 이제 완전 구분 구간이니까 양쪽의 그 간격이 다른 거죠. 이거는 커브 애널리시스 많이 살펴보셨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 굉장히 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이 여기랑 여기니까 이렇게 빙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막 어딘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데죠.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동일하니까 여기 이렇게 5개 점이 찍히고 5개 구간이 찍히고 또 여기 5개 구간이 찍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가 완전히 뒤틀어 놓고 있다. 네. 그래서 요거 서피스 한번 베이크해서 보시면 이놈이죠. 네. 이놈의 네, 그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이어 프레임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생겼다는 거죠. 얘를 따라서 그냥 얘는 그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와이어 프레임에 맞춰서 얘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와이어 프레임도 한번 찾아볼까요? 서피스 이름 잡아서 우리 와이어 프레임 여기 서피스에서 배웠잖아요. 애널리시스에서 배웠나요? 네. 와이어 프레임 여기다 다 꽂아주고 얘 끄고 도 하이드 잠깐 시켜놓고 그냥 와이어 프레임만 보시면 한 3단계 가보겠습니다. 쫙 가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거 연결하기 전에 그냥 이런 서피스인 줄 알았는데 얘를 연결하고 봤더니 이런 식으로 막 안쪽에 뒤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연결할 걸 그랬나요? 네. 그래서 지금 얘는 잘못이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서피스가 이렇게 꼬여 있었던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갈게요. 조금 더 다른 컴포넌트로.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여기서 네트워크 서피스로 얘를 간다면 그래서 U 방향 커브 저렇게 잡았죠. V 방향 커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이고 하나만 잡았었나요? 네, 다시 멀티플 커브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나 둘 셋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그래서 U랑 V로 만들어 준다면 서피스 만들어졌어요. 근데 벌써 여기 내부적으로 한번 꼬이기 시작했네요. 평면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꼬였고 이미 꼬였어요. 꼬였고요. 그 다음에 얘 연결하면 또 아까랑은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 꼬일 수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선이 막 겹쳐서 보이는 건데 사실은 서피스가 같은 평면상에서 이렇게 3차원처럼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눌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프트, 그 다음에 서피스, 디바이드 포인트 이런 거 만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 간격을 동일하게 유지해 주지 않는다. 그걸 명심하셔서 잘 만드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비슷하게 보였는데 하고 얘를 그냥 쓰시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 간격이 아니라는 거 좀 명심하시고 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끝판왕 깨러 좀 이따가 갈게요. 그래스하퍼는 사랑입니다. 현철과 함께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이번엔 서피스의 프리폼에 하나 계속 남겨놓고 있었죠. 바로 바운더리 서피스. 제가 되게 요즘 최애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되게 최애까지는 아니지만 좀 자주 쓰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그래서 그냥 커브를 적당히 쓱 골라오시면 됩니다. 쓱 골라오시면 지가 이렇게 막 알아서 이제 막 연산을 해서 그냥 리전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쫙 뿌려주는 거. 그러니까 결과부터 보실까요?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그렇죠? 잘 만들어주고 베이크를 해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그 전체적인 테두리 한번 살펴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 와이어 프레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이 X축과 Y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원래 보시면 이만큼 영역의 점들, 제어점들 보이시죠? 그 영역에 있던 애를 언트림에서 한번 볼까요? 언트림에서 한번 보시면 원래 이만큼 영역을 잡아놓고 자기가 여유있게 잡아놓고 트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면형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막 만드셔서 쓰시면 돼요. 저는 되게 자주 쓰는데 바운더리 컴포넌트, 바운더리 참 서피스, 그 라이너상에서는 플래너 커브, 플래너 서피스 할 때 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적당히 쓱 고르신 다음에 마치 H 서피스랑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 되겠습니다. 아주 마지막은 짧고 굵게 보여드리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스하퍼는 사랑이니까요.